이현경 기자의 야구 멘토리입니다. 야구 멘토리입니다. KBO 리그의 관중이 입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수용 인원의 10%. 드디어 적은 인원이지만 그래도 2만 명 관중이면 2천 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수준에서 관중 개방이 이루어졌는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팬들의 반응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약간 감정이 같이 고양되는 약간 그러니까 기자도 특히 스포츠 라이터링을 하는 사람 기자들은 약간 좀 끌어올라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좀 더 현장감 있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박수가 있고 환호가 있고 그래야 스포츠가 스포츠다워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한국 야구 팬들 그동안 많이 야구에 목말랐던 것 같아요. 한국 야구 팬들이 또 목말랐던 것 또 하나. 네. 김광현 선수가 또 등장했단 말이죠. 김광현 선수가 첫 등판에서 아주 의미 있는 세이브를 거뒀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 아슬아슬했죠. 아주 그냥 줄타지 경기 보고 있어요. 긴장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김광현 선수의 커리어 내내 한국에서는 선발 투수로만 거의 활약을 했는데 선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개막 한 며칠 전에 오늘 마무리? 그러면 정말 힘들거든. 어쨌건 그 상황을 5대2에서 5대4까지만 만들고 추가 실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았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김광현 선수가 이제 병살 플레이를 확인을 하고 세이브를 확인하는 순간 뒤로 돌아서 나름 카메라 없는 데서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뒤로 돌아서 식빵 한번 딱 세게 날리고 뒤에서 이제 몰리나 포수가 부르니까 이제 돌아보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만큼 아마 첫 마무리 세이브 힘들었을 거예요. 센트루이스에서 마무리. 잘할 수 있을까요? 김광현의 공이 메이저리그 타자들에게 굉장히 낯선 스타일이에요. 어떤 의미로 또 낯설어요? 일반적으로 김광현은 이제 투피치 투수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에서 활약할 때는 강한 속구와 슬라이더, 아주 다이나믹한 폼에서 꽉 내리꽂는 빠른 속구와 슬라이더 조합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커브와 포크볼을 더했어요. 커리어가 좀 있다 보니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이 있지 않겠냐라는 판단도 들렸고 가장 중요한 건 김광현의 슬라이더가 메이저리그 슬라이더랑 조금 달라요. 슬라이더라는 게 공이 던지면서 그냥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투수들이 슬라이더 점점 어떻게 던지냐면 떨어뜨리는 슬라이더를 많이 던져요. 각도를 옆으로 휘지 않고 밑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러면 방망이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윙의 궤적에 가면서 바뀌어져야 되니까 이게 더 대응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또 바뀌어서 떨어지는 슬라이더에 대한 타자들의 대처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떨어지는 공에 대해서는 나가다가 여기 각도 조절이 좀 되는 스타일의 스윙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떨어지는 공이 오히려 더 확 떨어지지 않으면 위험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김광현의 슬라이더는 오히려 떨어지는 어떤 종의 움직임보다는 횡적인 움직임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을 맞추기가 더 어려워요. 스윙 스타일 자체가 나가다가 바깥쪽을 이렇게 건드리는 게 잘 안 되고 높낮이 조절이 능한 스윙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트렌드가 될 수 있어요. 긴 시즌은 아니잖아요. 162경기를 치는 시즌이 60경기고 그러면 김광현 마무리 투수라는 거는 이 중에 한 절반 정도 나오면 되거든요. 대개 한 3분의 1 정도 나온다고 치면 한 24번, 25번 정도의 등판이라면 김광현 선수가 갖고 있는 구종 그리고 독특한 스타일 이것만으로도 잘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요. 다만 김광현이 이제 그 루틴을 엄청 따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선발 등판일 때 경기 시작 몇 분 전에 뭘 해야 되고 몇 분 전에 뭘 해야 되고 이걸 다 지켜놓는 스타일. 근데 마무리는 언제나 그렇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네. 루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라고 해서 그걸? 선발 전날 고기를 못 먹었대요. 고기 먹으면 배탈 나고 이럴까 봐. 뭐 자기가 이렇게 루틴이 안 맞는 거야. 이제. 하지만 마무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고기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루틴을 좀 이렇게 없애고 마무리 투수로 적응하기 위한 노력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아니 도대체 고등학교 때 얼마나 씹어먹고 다녔길래 막. 안산공고 시절에 정말 어마어마한 투수였어요. 좌완이고 빠른 공을 던지고 삐쩍 마르고 호리호리한데 온몸을 던져서 막 강속구를 뿌렸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배 대회였어요. 대통령배 대회에서 김광현이 무려 한 경기에 삼진을 19개를 잡아냈다. 삼진을 19개? 자, 한 경기 야구에서 얄못이라서 그게 어느 정도 대단한 기록인지 야구에서 한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상대를 잡아내는 아웃 카운트가 모두 몇 개일까요? 3개. 그거는 한 이닝. 한 이닝에 3개. 한 이닝에 3개. 한 경기면 9개니까 3, 9, 27. 27개의 아웃 카운트 중에 무려 그렇죠. 19개를 삼진을 맞았어요. 2005년 인천에서 열린 아시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가 되게 중요한 대회였어요. 그때
일본한테 져서 우리가 이제 2등을 하긴 했는데 그때 멤버들이 유현진, 뭐 강정호, 이재원, 뭐 김현수, 최주환 등등 지금 잘하는 선수들이 다 모여있던 팀이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2학년으로 참석했던 선수가 김광현. 그 대회 기간 중에 2006년 신인 드래프트가 있었는데 그 대표팀 선수 중에 딱 2명만 지명이 안 돼요. 한 명은 김광현이니까 2학년이니까 당연히 지명 안 되고 3학년들만 지명되니까 또 한 명이 김현수. 김현수 걸음 들이다고 지명 안 되고 신고 선수로 나중에 두산을 가게 되는데 김광현이라는 이제 그 하나 어린 존재가 롯데 한국 야구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2006년 드래프트 때 그때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SK가 동산고 류현진 대신에 인천고 이재원을 1차 지명합니다. 근데 류현진을 버리고 이재원을 간 이유는 내년에 김광현이 있으니까 똑같이 자가 투수면 여기서 포수를 하나 뽑아 두고 가는 게 그러니까 유현진, 김광현 갈 수도 있었겠지만 야 내년에 김광현이랑 좋은 선수가 있는데 유현진 얘 말고 얘가 더 낫지 않겠어? 라는 느낌으로 이재원을 뽑고 김광현을 갑니다. 그리고 유현진은 1차 지명을 못 받았으니까 2차 지명을 밀리는데 2차 지명 1순위를 갖고 있던 롯데가 유현진을 거르죠. 왜요? 왜 그래? 여기에는 몇 가지 이 나비 효과가 또 있는데 이거 자꾸 이게 김광현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류현진으로 가고 이상한 데로 가는데? 하지만 재밌으니까요. 예. 지금 롯데에서 투수하고 있는 김대우라는 투수가 있어요. 네. 이 김대우라는 투수를 2년 전에 롯데가 2차 1라운드에서 지명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 계약금 협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김대우가 그냥 대학교 진학을 해버립니다. 1차 지명을 했는데 못 계약했잖아요. 그 당시에 소문이 유현진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괜히 또 2차 1라운드 지명했다 계약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때문에 유현진을 거릅니다. 그래서 2차 1라운드 이 두 번째 지명권을 갖고 있던 하나가 유현진을 딱 지명을 하게 돼요. 야구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 오는 거죠. 물론 SK는 그 다음에 김광현을 뽑아서 잘 써먹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2006년에 유현진이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이면서 리그를 다 씹어먹고 신인왕과 MVP를 다 같이 하거든요. 김광현도 당연히 그런 기대를 받았겠죠. 김광현은 사실 기대만큼 활약을 하지 못했어요. 2007년 후반기에 시즌 막판에 조금 이제 돌아와서 2군 내려갔다 와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2007년에 한국 시리즈 4차전 선발 투수로 깜짝 발표가 됩니다. 당시에 두산 1, 2차전을 이기고 3차전에서 벤치 클리어링 끝에 SK가 이기고 4차전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었거든요. 김광현이 완벽한 피칭을 8회 1사까지 1안타 2볼넷 무실점. 그때 김광현이 자기 이름을 온 리그에 알리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2010년이 가장 화려한 시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였고 2010년 한국 시리즈에서는 마지막 삼성과의 4차전에서 승리를 확정짓는 투수로 마무리 투수로 올라가거든요. 거기서 우승을 확정짓는 공을 던지고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되게 우승 확정되면 그런 거 하잖아요. 막 포수가 막 뛰어오고 투수 막 버벅버벅 확 끌어안고 이런 건데 이걸 안 했어요. 박경환 포수가 막 올라오니까 김광현이 갑자기 차례를 하더니 폴더 인상. 허리를 90도로 섞여서 선배님 고맙습니다. 뭐 이런 느낌의. 하지만 2010년에 안면 근육마비 부상도 왔고 이 와중에도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팔꿈치 수술도 하고 2014년에는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렸지만 저평가되면서 샌디에고가 포스팅을 하고도 연봉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다시 좌절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설레면서도 걱정되면서도 뭐 이런 과정들을 겪을 거예요. 그리고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첫 등판할 때까지 정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막 미스터 KKK 뭐 이러다가 막 뭐 평균 자릿수 0이고 스프링 캠프 준비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터져서 오지도 못하고 훈련도 못하고 그냥 그래서 좀 늙은 것 같아요. 원래 김광현의 이미지는 약간 아까 제가 도련님 말끔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막 마운드에서 항상 환하게 웃고 약간 귀여운 상인데 유현진이 약간 좀 근엄하다면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막 수염도 막 기르고 뭔가 이렇게 좀 풍파를 겪은 듯한 표정, 모습으로 마운드에 나왔더라고요. 어쨌건 첫 테이프를 잘 끊었으니까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